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김성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저희는 오늘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의 바그다드 공항 작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새롭게 군사적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은 무인기를 이용하여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공격하여 사살하였습니다. 원래 미국은 이란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 여기는 등 두 나라는 오랜 분쟁 관계에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그 양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미 대사관이 공격받는 등 반미 시위가 격해지고 이란의 도발이 미국의 네더라인에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 이번 작전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제거한 솔레이마니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번 미국 작전에 사살된 솔레이마니는 이란 이슬람 혁명 투비군단 외부 분파인 쿠두스군의 총사령관입니다. 한마디로 이란의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반미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근 시일 내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제거 작전이 임기 표적 개념을 적용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기 표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번 작전은 임기 표적 개념이 적용된 작전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기 표적은 기계획된 표적이 아닌 급작스럽게 식별된 표적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표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의 솔레이마니는 계획되지 않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합동 표적 관리 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미국은 표적에 대한 작전을 진행을 할 때 합동 표적 관리 주기에 맞춰 표적을 선정하고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표적에 대한 작전은 이 과정을 따르지 않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표적에 대한 작전의 경우에는 전력의 추가 배치 없이 현장 최적의 가용 자산을 투입하여 공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을 분석해보면 미국의 정보 자산에 솔레이마니의 동선이 파악되고 지도부는 즉각 제거 작전 승인을 내린 한편 현장에 있던 무인기가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기 표적에 대한 작전을 통해 미국은 테러범 등 주요 인사들에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무인기가 사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체계들이 사용이 되었나요? 네, 이번 작전에서는 무인기와 초정밀 유도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Q-9 리퍼 무인기입니다. MQ-9은 2007년 실전 배치된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배치되어 작전 중에 있습니다. MQ-9은 5만 피트 상공에서 최대 32시간까지 작전이 가능한 최신의 무인기입니다. 또한 1.7톤까지 다수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서 감시 정찰뿐만 아니라 요인 암살 등 많은 공격 작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알라인X 미사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작전에 헬파이어 알라인X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알라인X 미사일은 일명 닌자밤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고 측면에 6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량한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과거 알라인X 사용 현장과 현재 이 바그다드 공항 현장 사진을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그다드 공항 현장 사진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진으로 유추해 볼 때는 이번 작전에서는 알라인X뿐만 아니라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이라크 내 다양한 전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MQ-9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미국은 중동의 이라크, 시리아 등에 주둔하고 있고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등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군사력 운영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는 군사 전략 목표와 전장 환경, 가용한 군사 자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 목표가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주도권을 지속, 유지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계획무장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이라크 대공 능력을 초과하여 5만 피트 이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MQ-9은 최고의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그다드 공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방공망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은 아이시스 경멸에 의해 최근까지 이라크 정부의 느슨한 비행 통제 하에 비행이 운영되었던 저밀도 방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배치된 정보 자산들에 의해 전투 효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미군의 작전 수행이 용이한 환경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작전을 보면은 무인기가 매우 효과적인 공격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의 한반도 상황으로 돌아와서 북한과 주변국에서의 무인기 현황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주변국인 중국은 미국의 X-47B와 외형이 비슷하고 스텔스기로 추정이 되는 CH-7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감시 정찰 무인기인 일용2호는 사우디의 30대 판매를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CH-5의 수출을 추진하는 등 방산 분야에서 현격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본 및 러시아도 후발주자이지만은 표적기 운영과 무인 전투기 제작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무인기 확대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주요 시설과 군사 지역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소형 무인기를 다수 보유 중이며 한국에 침투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기프로그램된 비행을 하고 촬영한 정보를 배달 또는 전송하는 수준입니다. 중형 무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TU-143 레이는 구소련제 무인 정찰기로서 1994년까지 시리아군으로부터 확보한 것이며 또한 타격 등의 임무에 의해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의 무인기 규모는 관련 연구 논문에 의하면 1000대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은 공군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기를 지속 확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과 주변국에서 무인기 전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인기 현황과 발전 계획,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의 무인기는 육해군 측면에서는 부대별 책임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4단 군단 무인 정찰용 항공기와 더불어 드론봇, 해군용 무인 항공기의 확보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전장 인식 능력의 현격한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군에서는 전략적 표적 중심으로 중고고도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년에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전력화했고 후속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적성 무인기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해당 작전 지역의 관할 부대에서 우선 대응하고 처리되지 않은 항적에 대해서는 저속 항적으로 구분하여서 공중 요격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격 절차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위협 변화 추세에 따라서 대응 준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이 무인기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 중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과 임무 장비를 확충하여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간에서는 미국이 북한에서 무인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위반한 국가나 조직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 등 선별된 표적에 한정하여 군사력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여 미국이 물리적 타격을 결정했을 시에는 솔레이마니 사례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의 고밀도 방공망과 사회통제 체계 하에서는 인기 표적의 운영과 인간정보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격 등 유인기 운영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잘 갖추어진 무인기 운영 기반 아래 적시에 투입이 되어서 상대국의 방공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가장 효과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정치, 외교, 경제 환경에 따라서 변해왔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솔레이마니 사례를 통해 미군의 무인기 운영과 북한 및 주변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군의 대응 계획과 한반도에서의 무인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식견과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